자, 이번 시간은 튜브가 없는 타이어에 대해서, 튜브리스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브리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 튜브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수욕장 가면 여러분들 그 검은색 튜브 있죠? 왜? 대여해 주는 거. 우리가 수영장, 해수욕장 가면 여름철에 검은 튜브들 많이 보여요. 그게 예전에 타이어 안에 들어갔던 튜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 승용차도로, 그 화물차도로 보면 튜브 없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튜브리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장점이 뭐냐? 고속 주행할 때 발열이 열이 타이어의 발열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못 못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뾰족한 걸 박혀 있어도 공기 누출이 적어요. 예전에 주부가 있는 그러니까 튜브가 옛날엔 주부라 그랬잖아요. 주부. 그런데 이런 튜브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나면 펑 소리 나면서 타이어가 바퀴가 주저앉죠. 그러면 대형 사고 같은 거 나죠. 바퀴가 주저앉으면 한쪽으로 쏠리겠죠. 화물차 같은 게 승용차도 위험하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 짐을 실어 넣었는데 그것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전복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그다음 튜브가 없기 때문에 경량이고 그다음 펑크 수리가 간단하다. 이런 거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떻게 돼? 지렁이라 그러잖아, 우리 뭐 공업사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렁이 거기 못 여기 그 뾰족한 게 있어요. 키트에 들어가면 타이어 수리하는 키트에 보면 뾰족한 못같이 생긴 그걸로 해서 구멍을 낸 다음에 그 사이에 거기다가 그 수리하는 우리 지렁이라고 하는 그것을 찔러 놓으면 되죠. 찔러 놓고 바깥에 나온 걸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펑크 수리가 아주 간단하다는 거. 그다음 단점은 유리 조각 같은 것에 대해서 손상이 되면 수리가 찢어지면 곤란하다는 거. 찢어지면 구멍이 난 건 수리하기 쉬운데 찢어진 거는 수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림 아까 그 휠에 보면 림이 있잖아요. 림이 변형되면 밀착이 불량해서 공기가 이제 누출이 됩니다. 이건 특히나 어떤 데서 그런 이유가 생기냐면 우리가 차가 그러니까 주행하고 우회전하다 보면 우리 보도블록 같은 데 있잖아요. 보도블록. 보도블록이 대부분 대리석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모서리에 림이 찍히는 거예요. 타이어 그 휠이 거기에. 그러면 많이 그게 찍히게 되면 그 휠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찍히면 밀착이 나빠지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이 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대열 타이어입니다. 네대열. 장점은 접지 면적이 크고, 이 접지 면적 여기가 접지 면적이 크고, 하중에 트레드 변형이 적다. 변형이 별로 없어요. 강성이 좀 있고 그래서. 그다음 선회할 때 옆방향 힘을 받아도 변형이 적다. 그다음 타이어 단면의 편평률을 크게 할 수 있다. 편평 여기는 타이어 편평 여기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로드 홀딩이 우수치 향상된다. 자, 로드 홀딩이라는 건 뭐냐면 타이어가 로면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로드 홀딩. 딱 달라붙어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스탠딩 웨이브는 뭐냐면 우리가 어, 음, 스탠딩 웨이브는 어, 타이어가 아예 우리가 고속 주행하면 타이어 옆면이 타이어 공기압을 적게 넣었을 때는 옆면이 울어요. 이게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그 타이어 실 밸런스 같은 데 거기다 물려놓고 고속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얘가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 여기가 그래서 그 열화상 카메라를 보면 옆에가 빨갛게 열이 올라가고 나중에 여기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할 때 예전에는 뭐야? 타이어 공기압 10% 이상 더 넣고 간다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기 옆면이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탠딩 웨이브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장점은 저속에서 주행하는데 다소 무거워요. 왜? 이 면적이 닿는 면적이 넓게 접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핸들을 돌리려면 접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무겁겠죠. 그다음에 브레이커스가 튼튼하여 충격이 잘 흡수되지 않아요. 이 안에 이 코드층이 여기에 이 코드층이 두껍기 때문에 승차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타이어의 형상에 따른 동료 보시면 레디얼 타이어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서는 이 스노 타이어가 있고요. 그다음 편평 타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호두 차이는 이렇게 보통 타이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 레디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타이어는 카커스의 코드를 사선 방향으로 하고 브레이커스를 카커스 바깥쪽에 원둘레를 넣어서 만든 타이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편평기는 타이어 높이, 타이어 폭을 작게 한 타이어이며 단면을 평평하게 하면 접지 면적이 크게 돼. 여기가 더 닿는 면적이 넓게 되겠죠. 그런데 옆방향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동, 브레이크 잘 듣겠죠. 그다음 출발, 가속 등에서 미끄럼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향할 때, 편애할 때 좋겠죠. 노면에 착 달라붙으니까. 그다음에 넌 플랫 타이어. 요즘 이게 되어 있는데 주행 전 펑크가 발생 시 자동차가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드 휠에 강성을 더한 타이어. 음, 그래서 이거는 펑크가 나도 일정 시간 동안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차량에 방탄 차량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군용 차량 같은 거 특히나 전술 차량 같은 경우는 런플랫 타이어 어느 정도 타이어가 펑크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승용차 갖고 펑크가 난다 계속 주행을 하면 옆에 있는 그 다 저거 와이어 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타이어를 새 걸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는 안 되고요. 일반 차는 펑크가 났다고 바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타이어가 좀 틀립니다. 럼플랜 타이어는. 자, 이제 스노 타이어입니다. 스노 타이어는 제동성이 우수하고 예를 들면 트레드가 홈 트레드 홈이 일반 타이어보다 넓어요. 그래서 이 눈을 움켜잡을 수가 있어요. 틈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제동성이 우수하고요. 견인력이 좋아요. 그다음에 체인 탈부착이 번거로우면 체인을 부착하고 탈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레디 스노 타이어니까 이 체인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체인을 써야 될 것은 타이어 마모가 스노 타이어인데도 50% 이상 되면 이때는 체인을 같이 써야 되겠죠. 대신 요거 장점만 있냐? 단점은 이게 트레드 폭이 아까 좀 틈이 넓다 그랬죠. 폭이 이 트레드가 홈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같은 것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 네, 승차감도 그렇게 좀 좋지 않고요. 자, 주의할 점은 급제동하지 말 것. 그다음에 출발할 때는 천천히 회전율 전달. 그다음에 경사지를 주차할 때는 서행하고 트레드 홈이 50% 되면 체인을 병행할 것. 그다음에 구동바퀴 걸려 하중을 크게 할 것.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했잖아요. 얘가 트레드 홈이 넓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움켜잡는 저 효과를 내요. 근데 차량이 가벼우면 하중이 무거우면 눈을 꽉꽉 눌러주잖아요. 근데 하중이 가벼우면 눈을 꽉꽉 못 눌러주니까 이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화물차들 보면 뒷바퀴에 그래서 1.5톤 화물차 쉽게 많이 보이니까 1.5톤 화물차 같은 경우 뒤에 트렁크 있는 짐 실는 그 부분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불필요하게 무거운 걸 실어요. 왜? 눈이 왔을 때 그 밑에 제동력, 그러니까 하중을 좀 많이 주면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레드, 노면에 닿는 이 부분을 트레드라고 합니다. 트레드. 트레드는 노면과 직접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카커스와 브레이커스가 있습니다. 브레이커스가 여기 있죠. 카커스는 옆면에 이렇게 있고, 옆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사이드 월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월. 어떤 데는 뭐 윌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카커스 브레이커스를 보호해주는 부분입니다. 내마운성이 두꺼운 고무로 되어 있다. 트레드가 편마모되는 원인을 캠버예요. 캠버가 조정하면 조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캠버는 뭐냐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다시 또 배우겠죠. 캠버는 차량을 앞에서 봤을 때 앞에서 정면에서 번호판 있는 쪽에서 딱 바로 수평으로 딱 보면 바퀴 타이어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이렇게 벌어져 쉽게 여러분들 그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그런 거를 캠버라고 합니다. 반대로 A자처럼 이렇게 돼 있다. A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V의 캠버라고 해요. 그래서 정의 캠버가 되게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래서 캠버가 부정확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트레드 패턴의 필요성. 이 트레드 패턴 이게 모양이죠 모양. 모양이 왜 필요하냐? 타이어의 전진 방향이 옆방의 미끄럼을 방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늬를 막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 테스트해서 전진 방향이나 옆방에 미끄러짐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이제 주행하다 보면 열을 생기죠. 타이어 열이 생기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노면도 많이 뜨겁잖아요. 그럼 타이어가 주행했을 때 이 열을 빨리빨리 식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레드에 생긴 절상 등의 확산을 방지해요. 그 다음에 구동력과 선의 성능을 향상시켜요. 자, 트레드 패턴에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를 이렇게 찍어봤을 때 이게 노면이 찍히는 모양이 이런 걸 러그 패턴이라고. 그래서 옆방 미끄럼 방지. 옆으로 안 밀리게 생겼죠. 옆에가 이게 이렇게 된 저거 없잖아요. 이렇게 밀리지 않게 돼 있죠. 옆방 미끄럼이 방지가 되죠. 그래서 조향할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러그 패턴입니다. 러그 패턴은 구동력, 제동력이 우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로 펌프 트럭, 버스, 군용차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리브러그 두 개를 같이 합해 놓은 거죠. 모든 노면에 우수하다. 이게 동시에 이렇게 해놓은. 그 다음에 블록 패턴. 블록은 앞뒤 또는 옆방향 슬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패턴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의 평형이 나옵니다. 이거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동차에서 도는 회전하는 부분은 요거 다 동적 평형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특히 엔진 쪽에서는 플라이 회전하죠. 그 다음에 크랭크축 이런 것들이 다 정적 평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정적 평형, 정적 평형이라는 얘기는 상하 무게가 여기 무게랑 여기 무게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여기가 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예를 들어서 5.5고 5.5kg고 여기가 5kg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게 내려올 때는 상관없는데 무거운 게 올라도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확 잡아당겼다 그러면 이게 상하 진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트램핑이 생겨요. 상하 진동을 트램핑이라고 합니다. 트램핑이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 진동이에요. 상하 진동. 상하 진동. 그래서 이걸 타이어를 여기를 타이어를 뚝 잘랐을 때, 이 잘랐을 때 이 위쪽 여기 무게랑 아래쪽 무게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적 평형이 안 맞으면 크램핑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동적 평형은 뭐냐면 동적 평형은 좌우 대각선의 무게가 맞는 건데 불평형이 심이라 그런데 뭐냐면 이걸 여기 반을 딱 잘랐을 때 왼쪽 무게와 오른쪽 무게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의 무게, 이쪽 무게랑 이쪽의 평형이 맞아야 되고요.
서로 또 이쪽의 무게랑 또 여기랑 무게가 같아야 된다. 예? 이게 안 맞으면 바퀴가 앞에서 보거나 뒤에서 봐서 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 좌우로 흔들리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게요. 자, 정적 평행이 안 맞으면 상하 진동이 생기는 걸 트램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동적 평행은 바퀴가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허브 타이어 그 휠에 보면 볼트가 5개 있잖아요. 허브 볼트가. 그 볼트를 들 조이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주행하면 흔들리겠죠. 그런 거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심이라고 합니다. 심이. 그다음에 타이어 취급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타이어 인계 온도라 해서 타이어가 2 이상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 이상 되면 타이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도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인계 온도라고 합니다. 그 온도를 120에서 130도. 그다음에 타이어 로테이션 시기는 8천에서 10,000km. 로테이션이 뭐냐면 앞뒤 좌우 바퀴를 바꾸는 거예요. 바퀴를 좌우로 앞뒤로 바꾸는 거를 갖다 로테이션이라고. 음. 그다음 공기 압력을 규정대로 주입하고 급출발, 급정지, 급제동이겠죠. 급선회 등을 피한다. 왜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급출발하면 타이어가 마모가 많죠. 급정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ABS가 장착이 됐으니까 어, 스키드 마크가 없잖아요. 끼익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타이어 노면 자국이 급정거하면 어떻게 타이어 스키드 마크 그러면 타이어 자국이 쭉 났잖아. 스키 마크 무게가 이게 타이어 자국이 이게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다음 급선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앞바퀴 휠 얼라이먼트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를 잘 맞춰야 되겠죠. 트레드 홈 깊이가 1.6mm 이하면 교환한다. 뭐 요거 점검하는 방법은 뭐 100원짜리 동전에 했고 그 그 가세 고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 타이어 보면 여기 어, 보시죠. 타이어 보면 홈에 보면 트레드 홈에 보면 사각형 골 자국에 보면 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각형짜리. 그게 옆면화가 똑같아지면 교환하시면 되고 또 옆에 보면 화살표로 삼각형 화살표가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지워지거나 거기까지 지워지려고 하면 교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검하는 건 트레드 웨어 인디게이터라고 타이어 깊이를 잴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이어에서 발생된 이상 현상이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스탠딩 웨이브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 타이어에 발생하는 것으로 발열과 피로에서 타이어 트레드 부분이 찌그러지는 울어요. 울어. 찌그러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찌그러지다 보니까 여기 열이 쌓이면 심하면 이 타이어가 그 열에 의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방지책은 일단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레디얼 타이어, 강성이 큰 타이어 같은 걸 사용하면 방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동 저항을 감소시키고 구동 저항, 움직일 때 저항을 감소시키고 저속으로 주행하면 되겠죠. 근데 승용차 차량 운행하는데 저속으로 운행한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이라 이거 뭐냐면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막 하이드로 플래닝. 그래서 비가 올 때 노면의 빗물에 의해서 타이어가 노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수막만큼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도로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천히 갈 때는 이 타이어에서 이 비를 옆으로 밀어내요. 타이어 트레드 부분에서 이렇게 홈으로 해서 옆으로 물을 밀면서 타이어가 노면에 접촉하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고속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밀기 전에 타이어가 떠서 가는 거예요. 우리 스키 타듯이 수상 스키 타듯이 타이어가 물 위에 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조향을 한다든가 제동을 했을 때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조향할 때 옆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방지해서 트레드 마모가 적은 그러니까 타이어 새 거일수록 좋겠죠. 마모가 적은 거는 새 타이어 그런 타이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게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다음 타이어 공기압을 10% 높인다. 어쨌든 사고를 줄이려면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3055이잖아요. 30km, 50km.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고 일반 도로는 50km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운전자 입장에서는 50km는 좀 답답하죠. 네. 어쨌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낮추면 이런 것들도 마음으로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드 패턴은 카프형으로 쉐이빙 가공한 것을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이빙은 뭐냐면 타이어를 닦는 거예요. 임의대로 타이어를 새로 어, 그러니까 깎아내는 거를 갖다가 세이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브형 패턴을 사용하고요. 리브형 패턴을 아까 그 그림이 있던 패턴 있죠? 러그 패턴 타이어는 하이드로플레인을 일으키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 공기압보다 낮을 때. 자, 그래 공기압은 여러분들 차량에 보시면 B필러 그 운전석 도어를 열면 그 가운데 기둥 있잖아요. 기둥 하단 쪽에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이 적혀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있는데 없는 차들도 있어요. 어, 근데 거기에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면의 접지 면적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구름 저항도 커서 연료 소비가 높아진다. 낮을 때입니다. 압력보다. 그다음에 타이어가 빨리 마모돼요. 특히 바깥쪽 부분에. 왜냐면 타이어 공기압이 없으면 가운데가 들어가고 바깥이 노면하고 많이 닿습니다. 그래서 편마모가 심해진다는 거. 그다음 반대로 공기압이 높으면 팽팽하게 되면 가운데가 배가 불러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편마모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속 주행 시 타이어에 많이 발생되고 심할 경우 진동이 커진다. 승차감에 다소 도움이 되나 각 타이어의 공기압이 다를 경우 현가, 제동, 구동 시에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아 한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현가 브레이크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밟아서 쏠린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장기간 주차 시 플랫스포트 현상이 심해진다라고. 그래서 이 플랫스폿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주행하면 아무래도 타이어에 열이 받잖아요. 열이 받는 상태에서 내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이게 밤새 어떻게 돼? 그 상태로 그 자세에서 식겠죠. 열이 식으니까 타이어가 한쪽에 무게중심이 계속 눌려지잖아요. 우리 타이어 무게가 있으니까 타이어 밑에 있는 부분 위에 거는 괜찮은데 밑에 있는 부분은 눌리겠죠. 타이어가. 그 상태로 이제 식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돼요? 아침에 다시 나갈 때는 그 눌려있는 게 제자리에 안 오고 좀 주행을 해야 원상태로 돌아오지 처음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걸 플랫스폿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입니다. TPMS인데요. 보시면 타이어 내부에 설치된 센서가 있어요. 바깥에 여기에 센서들이 있어서 통신을 하겠죠. 그래서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감지해 실시간 운전자의 계기판에 경고등이나 경고 메시지 또는 경고음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 여기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어 코드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게 꺾인 상태. 그러니까 밑에 아랫부분은 어, 눌리니까 평평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런 거가 있어요. 타이어 모양대로 또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타이어 모양대로 둥그러운 모양 이렇게 타이어 모양대로 거기 올라가서 주차해 놓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장치들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고음 같은 걸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TPMS 효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공기압을 유지하여 주행 및 제동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승차감 향상, 왜 공기압을 일정하게 하니까 승차감, 그다음에 소음 절감, 편안한 조향,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수명을 항상 그 공기압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 연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비하고도 상관이 있겠죠. 연비. 그다음에 규정 공기압의 80% 이하 시 경고등, 경고음을 작동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TPMS 구성은 타이어 압력 센서가 있어야죠. 압력 센서가 여기 있죠. 여기 압력 센서. 그래서 공기 주입구 안쪽에 위치하여 원심력이 가해지면 전원이 들어오는 방식을 사용하여 내장재, 배터리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신기는 휠에서 장착된 압력 센서로부터 전송된 타이어의 공기압 신호를 수신하여 TPMS CU 유니트에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TPMS 보시면 수신기로부터 입력된 타이어 공기 압력을 수신하여 타이어 공기압을 부족 경고등 및 경고 메시지와 경고음 작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고등 경고음. 계기판에 경고등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점검을 것을 알려주는 것을 사용하고 경고음을 사용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터. 그래서 타이어 개별 위치를 파악해 이상이 발생한 타이어를 표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개별 4개니까 4개의 한쪽 개별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